자, 오늘 꼬마 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너무 기대되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삶이 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퇴 후에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조그만 커피숍을 운영하는 게 로망이고요. 남성분한테 물어보면 조그만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그만 돈으로, 작은 돈, 한 2, 3억 정도? 2, 3억 정도로 건물주가 되는 거죠.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는 방법. 돈이 많아서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돈으로 건물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꼬마 빌딩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총 4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점퍼주택 형태가 있어요. 이것은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2층, 3층은 주택입니다. 이제 주거와 이제 상업 공간을 좀 같이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통상가라 그러죠. 전부 이제 근린생활을 좀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 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근생가 업무시설이 오피스죠. 오피스 형태의 되는 좀 건물이 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근생가 업무시설 주택으로 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짬뽕상가라 그러죠.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좀 있고요. 우리가 좋은 꼬마 빌딩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꼬마 빌딩인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입지 조건이 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통을 말하는데요. 교통은 요즘에는 한 개 역세권이 아니라 더블 역세권이면 더 좋고요. 상권도 뭐 이마트, 백화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렉스 형태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부동산의 가치는 미래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이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종변경이라고 해서 1, 2종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이 상업용지로 뭐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물 연한은 한 10년 이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화가 되면 물론 리모델링도 하시면 되겠지만 그건 좀 아마추어 영역이 좀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내의 건물 좀 겉이 좀 반듯반듯해야지 좀 매수 시장에서 외면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건물을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수익률은 한 5% 정도 이상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미래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3에서 4%도 괜찮습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를 좀 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리모델링 시장이 조금 뭐 좀 틈새 시장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어서 증축 가능, 건폐율 용적률이 어느 정도 좀 여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도 좀 꼼꼼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꼬마 빌딩의 이런 주요 포인트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점퍼주택, 근생, 업무 빌딩으로 이 3가지 총 나누는데 일단은 점퍼주택 같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점퍼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점퍼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유롭게 은퇴를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입지 조건을 좀 봐야 되고 상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층은 상가고 2층 이상부터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거주 3박자죠. 교통, 학군, 편의시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교통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 역세권이 아니라 더블 역세권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학군은 뭐 강남, 그다음에 목동 학군도 좋지만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시설은 멀티플렉스의 그러한 어떤 형태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는 이제 상권역인데 항아리 상권이나 또 나름대로 중소형 평형대가 좀 있는 엔겔 지수가 좀 높은 지역, 소비가 주로 식료품의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상가 건물이죠. 이런 거는 리드 업종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리드 업종은 뭐 1층에 요즘에 이제 뭐 커피숍 중에서도 가장 브랜드 파워가 있는 MC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브랜드 파워가 뭐 가장 좋은 커피숍 요즘에는 뭐 숫자로 시작하는 거죠. 자, 네네네네.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층부에는 이제 애들 위한 어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국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손님을 직객할 수 있는 리드 업종이 유치되어 있는 날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업무 빌딩의 상권과 교통, 특히 이제 오피스는 이제 교통이 중심이 되겠죠. 교통이 정말 더블 역세권 안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론이고요. 정말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들으면 정말
좋아하실 점포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점포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꼬박꼬박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적은 금액으로. 자, 점포주택 많이 하는데 기존에 이제 점포주택을 여러 가지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매매하는 방법이 있죠. 기존 수익률이 맞춰져 있는 거를 매매를 하는데 이것은 뭐 금매물 시장에서 아무리 싸게 팔아도 정말 고르기가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고르기가 힘든데 대부분 이제 4에서 한 7% 정도의 형태에서 매매가 형성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불법권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입찰 분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입찰을 통해서 대지를 LH 특히 이제 토지 공급업체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거기서 입찰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제 경쟁 입찰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추첨이죠. 추첨했었는데 요즘 너무 가열되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좀 받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입찰 분양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수익률이 상상 초월입니다. 한 20에서 30%까지도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뭐 이주자 택지, 물딱지를 좀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입찰을 좀 받으셔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올리면 매매에도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를 지금 이 시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포주택을 이제 건물을 져서 땅을 분양을 받고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정말 건물 짓는데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총 건물을 짓는데 지출되는 항목을 좀 나열해 보면 토지 분양가는 보통 수도권에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예를 들자면 토지가 86평이에요. 86평인데 뭐 건폐율은 여긴 60%, 상례는 60%고요. 용적률이 150%입니다. 용적률은 높이에 대한 규제죠. 1.5배를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 면적은 129평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확장 면적,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해서 실 공사 비용은 145평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분양가는 한 5억 1,600 정도가 되고요. 뭐 이건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이 데이터 할 때는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약간의 뭐 낙찰이 떨어졌을 때 프리미엄 한 1억 정도 예비비로 좀 만들어 놓고요. 건축비는 평당 38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5억 중반대가 좀 되고요. 인입비, 도시, 전기 뭐 이런 거 한 1,000만 원 정도를 좀 잡아놓고 설계 감리해서 1,200 정도. 취득세 포함해서 이러한 86평 토지를 이용해서 실연면적 145평짜리 건물이 탄생되기까지 총 비용은 12억 정도가 듭니다. 결론적으로. 12억 정도면 여러분들이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12억 돈이 다 100% 들어갈 거예요? 아니죠. 과감하게 요즘 저금리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대출을 보통 이제 50에서 60%를 받는데 여기는 이제 55% 정도 해서 6억 7천 정도. 이자는 200만 원 정도. 지금 4%를 잡았을 때 200만 원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더 내려갔겠죠. 그 건물을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1층에 45평 정도의 전용 면적이 나오는데 15평짜리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에 150만 원 상가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150이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점포 중에서 굉장히 좀 저렴한 뭐 상태거든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은 3,000만 원이 들어오겠고요. 월 수익은 4,500만 원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월 수입을 가지고 이자를 빼면 220만 원 정도의 진짜 실질적인 수입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수익률을 좀 환산하는 기초가 되는데 2층하고 3층은 이제 공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자, 우리가 3룸 정도 하면 수도권에 있는 3룸 정도 하면 30평대 아파트인데 1억으로 잡았어요. 웬만하면 뭐 요즘 뭐 2억에서 3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아무리 좀 떨어진데도 1억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죠. 그러면 2개 정도가 2층에 형성이 될 수 있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가 살 수도 있어요. 뭐 테라스를 만들어서 뭐 펜트하우스처럼 이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세로 줬을 때 1억 5천 정말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억을 지출을 해서 수입은 10억 5천만 원이 들었어요. 합치면 10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우리 MC님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네. 예, 정확하게. 컨닝을 잘 하시면 됩니다. 네. 1억 빨간 거 중반대, 읽으시면 중반대, 1억 6천만 원을 내가 들여서 얼마가 나옵니까? 아까 월 수입이
220만 원. 네네. 그럼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연수익이 되겠죠. 아하. 자, 그러면 2,700만 원이죠. 그럼 약간 우리 공실률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한 공시는 거의 없고요. 상가에 아. 대한 공시 좀 있는데 그런 건 좀 배제하고 워낙 상권이 좀 괜찮으면 다 뭐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16.5%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처음 이제 MC 네네. 맡으셨는데 이 건물 12억이 됐는데 우리 얼마에 파시겠어요? 부동산에. 그래도 샀으니까 한 20억엔 팔아야죠. 그렇죠. 20억. 근데 그럼요. 20억은 좀 과하고요. 우리가 네, 아까 과했나요? 한 5% 전후에서 매매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아. 한 18억 정도. 좋네요. 맞아요. 18억을 매매가를 내는 거죠. 복비 5천만 원 줄게. 부동산한테 팔아보세요. 다 팝니다. 사돈의 8천 동원해서. 아, 그러면 나는 원가 얼마 들어갔죠? 내가 실질적인 투자는 1억 6천. 1억 6천에서 얼마를 버는 겁니까? 아, 지금 근데 뭐 세금 떼고 네. 뭐 하면 그거는 이제 세금 나중에 그 세전 이익을 좀 보는 거죠. 예. 돈을 많이 벌고 세금 내는 건 당연하죠. 네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1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법니까? 한 뭐 최소한 못해 4에서 6억을 버는 거죠. 그 정도 되네요. 이게 단기 5개월 정도 전후 어떤 때는 4개월 만에 줄 수도 시에 안 파요. 점포주택은. 야. 4개월에서 늦으면 뭐 비우고 잘못 뭐 공기가 늦으면 6개월 만에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꼭 명심하셔서 이제 시간 관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못 드리는데 앞으로 점포주택을 꼭 생각해 두셨다가 입찰을 받으셔서 꼭 분양을 받으셔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